자, 여러분들, 바늘이, 요렇게, 잘 보나?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장어낚시 3가지 정도 쓰는데, 옆에, 요거는 세이코, 요거는 진우바늘, 그렇습니다. 두께 차이도 나요. 진우바늘은. 허리가 훨씬 더 두꺼워요. 우선 요거, 그리고 이두매지라는 훨씬 더 두껍고요. 우리가 아니고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바늘 선택에서 고민이 많아요. 바늘 선택에서. 저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장어를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바늘과 원줄이 정해져야 돼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형민님은 주로 구이용 마리수를 원해요. 큰 거 안 원해요. 뭐 2kg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잡을 생각도 안 하셔요. 자, 그러면 무조건 세이코를 써야죠. 세이코는 허리가 더 얇습니다. 진우에 비해서. 이두매지나랑 비교하면 눈에 확 표가 나요. 지금 이두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이물감이 덜해요. 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삼킬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바늘이. 세이코 바늘이.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 세이코 바늘은 큰 것이 주둥이에 걸리면 휘어요. 허리가 약해요. 세이코 바늘이. 바늘 자체가 얇아요. 바늘 제작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세이코 바늘은 삼켜서 물고기를 잡게끔 그렇게 의도해서 만든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세이코가 세이코 쓰다가 바늘이 휘었니, 바늘이 엿갔니, 어쩌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이코 바늘 원래 개발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개발자의 의도. 세이코 바늘이. 자, 진우 바늘은, 그리고 이두매지나 바늘은. 자, 이것은 사람들이 세이코를 쓰다가 이두매지나를 쓰다가, 진우를 쓰다가 이두매지나는 올라가는 이유가 원줄의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래요. 자기가 대물을 공략하는 사람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밑걸림이 없는 곳에서 대물을 공략할 때는 모노줄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전남지방은 모노줄이 훨씬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 형민이 형님 같이 의도치 않게 이제 잔바리를 잡기 위해서 구이용 한 230에서 500, 600, 700 kg 안쪽으로 잡기 위해서 마리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세이코 바늘을 썼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그게 또 키로 500, 2kg가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평지형 저수지는 특히나 장어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것이 물렸어요. 그럴 때 모노줄을 쓰면 끄집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한 4, 5년 전 영상에 보면 모노줄과 합사줄의 장단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바늘이 주둥이에 걸렸을 때, 세이코 바늘이 주둥이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 까지는 버티잖아요. 이 바늘 자체의 힘이. 그러면 더 힘이 강해지면 바늘이 휘어요. 근데 그거 휘기 전에 원줄 자체가 늘어나요. 탄력이 있어서. 그래서 맥시멈까지 늘어나면 이제 바늘이 이제 완전히 휘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 좋은 사람들은 1kg 700, 800도 세이코 16호, 17호도 주둥이 걸어서 끄집어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90% 이상이 모노줄이에요. 이 합사줄로 못 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수 좋으면 나와요. 합사줄로 주둥이 걸렸어도. 근데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빠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삼키면 상관없어요. 삼키면. 그러니까 이 바늘은, 세이코 바늘은 삼킴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챔질을 굉장히 늦게 해야 돼요. 근데 돌밭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쓰면 안 돼요. 돌밭은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물고 돌 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챔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둥이 걸어서 빼야죠. 이제 걸을 때는 뭐 진우를 쓴다든지 이 세이코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목줄 길이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한 뼘, 딱 한 뼘이에요. 목줄 길이. 여기서 딱 한 뼘입니다. 한 뼘. 그러니까 한 이거 20cm는 안 될 것 같고, 한 15cm? 아, 근데 핸드폰 길이랑 재면 되겠다. 자, 핸드폰 길이. 네, 핸드폰 여기 잡았어요. 끝. 아따가, 자, 여기서 한 2.5, 3cm 남네요. 핸드폰 길이에서 한 3cm가 나와요. 목줄 길이. 목줄 길이가 왜 이 정도가 적당하냐 하면, 뭐 20cm, 30cm 쓰고 싶은 분들 쓰세요. 쓰세요. 쓰는데, 목줄이 길면 길수록 단점만 있어져요. 단점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바늘 2개짜리 고기야채를 쓴다면 윗바늘에 가지가 달리죠. 거기에 바늘을 묶었어요. 그리고 지렁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채비를 감아요. 채비를. 외바늘 채비도 이걸 너무 많이 길게 해버리면 뽕돌이 먼저 날아가고 바늘은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채비를 감습니다. 첫 번째, 길면 길수록 그 확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목줄이 길면 안 좋은 점. 쓸릴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기둥줄, 채빗줄을 왜 두껍게 하냐? 채빗줄은 어디에 쓸려도 버티라고 우리가 두껍게 만들어요. 최하 30에서 저는 85 기둥줄을 쓰는데 어디 많이 쓸려도 버티라고 우리가 기둥줄을 튼튼하게 쓰죠. 근데 목줄은 쓸리면 안 돼요. 목줄은 쓸리면 터져요, 무조건. 근데 목줄이 길면 길수록 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장어 잡을 확률이 떨어지죠. 물어도 내고기 될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려면 큰 고기를 잡고 싶고 합사줄을 쓰는 사람들은 바늘을 튼튼한 걸 쓰는 게 좋아요. 합사줄을 쓰고 큰 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전남지방에서 장어 낚시를 할 때 모노줄을 쓰고, 꼭 전남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 아닌 댐이 아닌 다른 곳은 모노줄이 훨씬 더 유리해요. 장어 많이 잡다가 보면 큰 놈도 걸리면 큰 놈도 끄집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한강은. 거기는 물골 자리가 뭐 100m권, 100m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비거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모노줄은 비거리가 안 나와요. 비거리가. 그래서 굉장히 그쪽은 뭐 어쩔 수 없이 합사줄을 써야죠. 그리고 또 합사줄이 돌밭에는 유리해요. 돌밭에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큰 놈을 몇 번 그 경험을 했는데, 모노줄이 늘어나는 게 그것이 또 단점이 될 때가 있어요. 큰 것이 물었어요. 낚싯대가 초리대가 쭉 내려가요. 그럼 챔질을 하죠. 리를 감는 순간에 장어가 방향을 틀어서 돌로 들어가는 느낌이 내 손에 전달돼요.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바늘이 주둥이에 걸린 게 느껴지고 장어가 방향을 틀어서 돌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줄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얘가 힘이 좋으니까, 큰 놈은. 그러니까 돌 속에 박혀버리죠. 이제 그때는 늦어버려. 그럴 때는 합사가 바로 힘이 바로 전달되고 늘어남이 없으니까 대가리를 확 제껴서 내 쪽으로 뺄 수 있는데, 돌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때는 합사줄이 더 좋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노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리수, 또 어쩌다가 인생고기가 걸렸을 때 끄집어낼 확률, 여러 가지 면에서 따졌을 때. 댐 하시는 분들이나 수심 깊은데, 아니면 돌밭에 하시는 분들은 합사줄을 선택하시고, 바늘은 삼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이코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바늘 귀가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잡았네. 여기 바늘 귀가 링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바늘 귀가 링 모양으로.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물 다른 물고기 낚시하는 분들, 대물 반드시 이 링으로 된 걸 써야 돼요. 바늘 귀가.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 이불을 내가 왜 끄지? 이 바늘 귀가 우리 일반 바늘처럼 이렇게 눌러진 거 있잖아요. 눌러진 거. 그것을 쓰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목줄 10호 쓰라 해요. 기본적으로. 장어는 목줄이 굵고 얇고의 의미가 없어요. 장어는 감성돔처럼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움직여주는 미끼를 쭉 와서 흡입해서 훅 빨아당겨서 감성돔이나 이런 돔들은 먹어서 빨려 들어오려면 목줄이 낭창낭창해야 돼요. 돔은. 근데 민물장어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 쭉 와서 이렇게 먹어요, 그냥. 근데 요 앞에까지 와서는 조금 빨아당긴다는 느낌이 있는데 잘 그러지 않아요. 감성돔처럼 하고 흡입하는 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물고 당겨요. 뜯어요. 이렇게 또 큰 놈은 이렇게 왕창 한 번에 삼키고. 그러기 때문에 목줄이 아무리 굵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30호 목줄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는 게 묶지를 못하잖아요. 못 묶어요. 12호만 넘어가면 묶기 힘들어요. 손 아파서. 12호만 넘어가면 우리 양서병님께서는 12호 묶어 쓰십니다. 근데 장어 마리수하고는 목줄 굵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은 튼튼하고 작으면 좋아요. 잘 삼키니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물감이 심해서 뱉어냅니다. 특히 세이코와 이두메지나를 써보면 마리수의 차이가, 이두메지나도 입질은 계속 와요. 근데 안 삼켜요, 이놈이. 후킹이 안 돼요. 근데 세이코는 잘 삼켜요. 그래서 조가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이건 눈에 확 띄어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코 바늘을 저는 이거 16호인데 16호 이상 잘 안 써요. 어쩌다가 17호 누가 주면 쓰는데 안 써요. 16호만 해도 충분한데 2kg 잡아지는데 삼키면. 그러니까 16호를 쓰는데 바늘 귀가 이렇게 눌러진 거에다가 10호 목줄을 묶으면요, 장어가 당겨져. 그리고 제 낚싯대가 또 빡댄데 내가 당기죠. 그러면 낚싯대가 쉴 만큼 쉬고 장어가 이제 더 이상 맥시멈이 되어서 이제 힘 대 힘 싸움이 되었을 때 여기가 미끌러져서 나와요. 재수 없으면. 그게 못 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바늘 귀가 작고 목줄이 두꺼우면 그런 현상이 간혹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다른 낚시를 할 때도 그런 경험 한번 몇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늘도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 초보자들을 속여먹으려고, 이게 지금 세이코죠. 그러면 이게 진우 바늘이에요. 세이코하고 진우 바늘하고 걸면 누가 이겨요? 세이코 바늘은 당연히 허리가 얇아요. 바늘 자체가. 바늘 개발자의 의도가 그래요. 그러면 진우가 당연히 이겨요. 그렇다고 이 진우 바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성이가 우리 카페의 바늘을 1000개 단위로 국내 생산한 거 2만 얼마, 3만 얼마, 1000개 단위로 팔아요. 우리는 1000개 단위로 파는데 그거 갖고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진우는 진우끼리 같은 호수로,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딱 걸고, 아니면 세이코는 세이코끼리, 그래야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간혹 있던데 그 사기에 속지 말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여튼 그거는 보내라고. 바늘 귀가 반드시 링으로 된 거, 그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보면
바늘도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개 단위로 3만원, 4만원 난대요. 1000개 단위로. 근데 뭐 100개에 뭐 만원, 뭐 만 몇천 원 파는 거 다 겸짓입니다.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서 따로 포장해서 낚시점에 파는 것도 이런 말 하면 위험한데, 저도 낚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낚시 가게를 운영하지만 뭐 다 같은 공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 공장 저 공장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다 그 공장이 그 공장이에요. 그래서 개별 포장해요. 물론 뭐 저 일본 거도 있고 그런 거 제외하고 다 개별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뭐 10개 단위 20개 단위 해서 뭐 만원 받고 뭐 5천원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래야 낚시점도 먹고 사니까 그거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사기는 치지 말자 이거죠. 뭐 진우 바늘하고 세이코 바늘하고 걸어서 세이코 바늘이 안 펴지고 세이코 바늘이 펴졌다. 그건 사기예요. 원래 세이코 바늘이 휘어야 정상입니다. 이두매진하고 진우하고 같이 걸어보세요. 진우가 지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늘이 뭐 세이코가 휘었다고 진우가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의도가 아주 불순한 놈이에요. 그 사기꾼이니까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놈한테는.